매형이 이제 누나 위에 올라타서 막 때리고 있으니까 애까지 때릴까봐 겁이 나서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몰래 보내버리면 그 뒤에는 더 커질 수 있어요. 나중에 고소도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이혼할 때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이 폭행 후에 오히려 피해자 행사를 하면서 이혼 사건을 끌어갔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블로그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제 폭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오늘은 아주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면서 이혼하게 됐던 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어린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술 취하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습벽이 있는 사람이죠. 밖에서 이제 건축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집에 일찍 들어오면 항상 술 먹고 폭행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와이프는 항상 하고 있었어요. 어디 뭐 지방으로 일을 나간다 하면 뭐 한동안 안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편하고,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불안하고, 이런 상황을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이제 친정어머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와서 행패 부리면 애들 데리고 친정어머니 집에 잠깐 피해 있고, 잠들면 들어와서 자고 나가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잡아서 집에서 출퇴근을 하게 됐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술 마시면서 친정 어머니 막 욕을 하는 거죠. 니네 엄마가 어땠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와이프도 자기 부모 욕을 하니까 그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막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막 술 취해서 논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고 말로는 못 이기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때리고 물건 집어 던지고 하다가 난리를 치고 112 신고하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다가 와이프가 깨달은 것이, 반박하지 말고 피해야겠다 그냥 이런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술만 마시면 그냥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일찍 들어온다고 하길래 와이프가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애들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큰 애는 거기 맡겨놓고 작은 애만 데리고 들어와서 남편 들어오기 전에 빨리 애 씻기고 재워야겠다 하고 막 애가 이제 막 기저귀 막 가르치고 있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는 술 냄새 풍기면서 니네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했거든요. 무시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애 재우고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자야겠다, 애 막 씻기고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하는데 말대꾸도 안 하냐고 뭐 하면서 막 와서 이제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인이 애를 얼른 덜쳐업고 침대에 눕히고 방으로 도망갔는데, 따라 들어와서 때리고 옆에 있던 막 뭐 선풍기니 뭐 가습기 이런 걸 막 던져가지고 막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부인이 이제 큰 거에 맞아서 머리를 맞고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잠깐 잃었어요. 이 엄마가 지금 애까지 때릴까봐 겁이 나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핸드폰 빨리 찾아가지고 밖으로 막 뛰어나가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친정집에 이제 남동생도 있거든요. 나 죽으니까 빨리 좀 와줘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처남이 올 것 같으니까, 너 처남 부르면은 나 우리 삼촌 조폭인 거 알지? 이분이 사실 조선족이었어요. 그 삼촌 불러가지고 나 네 처남 다 죽여버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삼촌 막 전화하는 거예요. 삼촌 지금 빨리 오세요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112 신고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와가지고 이제 막 때린 거죠. 그 사이에 친정 어머니하고 그 남동생이 들이닥친 거예요. 누나가 이게 막 터지고 있으니까 이 남동생이 화가 난 거죠. 매형 지금 뭐 하냐고. 그래서 매형을 막 때렸어요. 저리 가라고. 얼굴을 때렸더니 이제 매형도 여기 맞아가지고 피가 막 나고, 누나는 완전히 이제 막 피멍 들고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막 머리에서 피 줄줄 흐르고, 매형이 이제 누나 위에 올라타서 막 때리고 있으니까 이제 처남이 와서 이제 뜯어 말리고, 친정 어머니가 애기는 데리고 빨리 도망 나가고, 그 사이에 이 남동생이 112에 신고했는데 이제 구급차까지 같이 불렀죠. 구급차 타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이 같이 와서 황을 보고 이거 가정폭력 안 되겠다, 이거 분리조치 해야겠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빨리 퇴거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헤어지고, 남편은 이제 뭐 집에 못 들어오니까 자기 엄마 집으로 가고, 부인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혼 소송을 냈더니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감히 네가 나한테 이혼 소송을 해? 내가 피해자야 하면서 자기가 뭘 했냐, 남동생을 고소했어요. 나 남동생한테 맞아가지고 이게 터졌다. 남동생이 들어왔을 때 이 남편이 조폭이라는 삼촌한테 빨리 오라고 집 주소 막 알려주고 있는데, 그분이 올까봐 전화기 빼앗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던져서 부셨어요. 이거 재물손괴 아니냐? 그래서 폭행죄하고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거예요. 남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냈어요. 손해배상. 나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 피해도 받고 치료비 들었으니까, 그리고 휴대폰 수리비 들었으니까 물어내라 하면서 뭐 3천만 원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드라마 같은 또 사건인데 보통 누나가 맞고 있으면 정당방위는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처남이 들이닥쳤을 때는 매형이 누나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고 있고, 네. 누나는 막 얼굴이 막 이제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네. 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뜯어 말릴 수 있는데, 조용히 뜯어 말렸으면 좋은데 좀 때렸어요. 때려서 이제 또 입술이 터지고 병원 가서 뭐 꿰매고 이렇게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핸드폰도 부셨잖아요. 그럼 뜯어 말리지 왜 때리냐, 핸드폰은 왜 부수냐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정당방위 아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했죠. 고소를 당한 이제 이 남동생이 이제 저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하고 벌금 300만 원 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그냥 정당방위로 해서 정식 재판 정부해가지고 형사재판 한번 받아보겠느냐.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300만 원 내고 끝내버리자. 고소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괴롭히고 싶어서 저런 걸 테니까 그냥 내고 끝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정당방위고 막 다 주장을 하고 싶었지만 포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당신 뜻대로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냥 300만 원 벌금 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도 와이프를 때렸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약식 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 나왔어요. 남편은 벌금 200만 원, 이 처남 뭐 벌금 300만 원 나왔는데 왜 처남이 100만 원 더 나왔느냐? 휴대폰까지 부쉈기 때문에 그거까지 고려돼서 3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남편도 벌금 200만 원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정폭력으로 어떻게 보면 심각히 생명위험까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유리한가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112 신고입니다. 가정폭력 또는 뭐 스토킹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일단 112 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까지 채 5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상황 파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현장을 봤을 때 피해가 심각하고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분리 조치 명령을 하고 짐 싸세요라고 합니다. 거기서 짐 싸시고 퇴거하세요라고 명령을 먼저 하고, 검사와 최종적으로 이제 법원 판사의 이제 승인을 받거든요. 나중에 판사의 이름으로 임시조치 결정문이 나옵니다. 퇴거하고 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결정이 나오고요. 그게 이제 임시 결정문이 나오는데 2개월 동안 일단은 유효하고 2개월 단위로 2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6개월까지는 연장할 수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6개월을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부인은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없다, 그런 조치가 없다면 언제 남편이 들이닥쳐서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위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이 왔을 때 됐으니까 제가 해결할 테니까 돌아가세요라고 해서 돌려보내버리면 그 뒤에는 더 커질 수 있어요. 본인이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돌아갑니다. 경찰은. 예,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뭐 고소하겠다 해도 이미 처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나중에 고소도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돌려보내는 거를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시켜달라. 불안합니다.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혹시 뭐 남편이 반성하면 다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냥 돌려보내버리면 그 뒤에 이제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낸다는 거죠. 또 맞으면 이제 그때 또 신고할 수는 있겠죠. 네. 또 신고하면 그때는 이제 분리조치 또 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도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나지 않죠. 뭐라고 하느냐? 쌍방폭행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맞았어요. 왜 내가 나가요? 와이프 내보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인은 내보낼 수도 없고 기회를 놓친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법원에다가 이제 직접 뭐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이런 걸 해서 퇴거하고 뭐 접근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경찰 딱 출동했을 때 현장에서? 네, 맞았습니다. 내보내주세요. 그거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민사소송에서 이제 반소를 제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안 내려고 한 꼼수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네, 이제 사실은 반소가 아니고 네. 이제 별개의 소송을 낸 거거든요. 네. 이혼 소송에서 같이 맞소송 낸 게 이제 반소인데, 네. 반소를 한 건 아니고 반소를 하긴 했죠. 네. 자기 위자료 달라고 반소를 하긴 했죠. 네. 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낸 거예요. 그 민사소송이 뭐냐면 와이프를 상대로 낸 건 아니고요. 처남을 상대로 낸 거죠. 네. 와이프의 남동생. 처남이 나를 때렸다. 내가 맞아서 여기 수술비가 들었고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내 핸드폰도
부서져서 수리비가 들었다. 수리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해서 등등 해서 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물어내라. 이런 소송을 별도로 낸 거예요. 근데 그 소송을 왜 냈냐?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는 자기가 와이프한테 위자료 줘야 되잖아요. 네. 부부 사이만 딱 따지고 봤을 때는 어쨌든 남편이 와이프를 때렸고 와이프는 크게 치료를 받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남편 책임으로 이혼하게 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오겠죠. 네. 그걸 상쇄시키고 싶은데 이혼 소송 안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상쇄시키고 싶어서 별도로 이제 와이프의 남동생을 건드린 거예요. 그 남동생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위자료 주려고. 그럼 자기는 손해가 없으니까. 남동생한테 3천만 원 받아서 와이프한테 3천만 원 주면 자기는 손해본 거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변호사 선임해서 뭐 남동생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네. 그 사건도 이제 제가 담당을 같이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사실은 정당방위였고 와이프 쪽이 피해자다 라고 주장을 했고 3천만 원? 이건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니냐? 우리 그리고 이거 벌금 300만 원 이미 냈다 라고 했더니 판사님이 3천만 원은 너무 많으니 뭐 200만 원인가 주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손해죠. 왜냐? 변호사 비용을 그보다 더 많이 썼을 테니까. 그렇죠. 그 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70%를 물어주라 이렇게 판사님이 판결한 거예요. 아, 우리가 70% 받았어요. 아 오히려. 네. 아, 그래서 그 남편은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네. 거기서는 손해를 봐버리고. 네. 근데 그건 그렇게 끝났어요. 이제 이혼 소송이 남았죠. 이혼 소송에서는 남편이 또 막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막 하는 거예요. 네. 나 저남한테 두드려 맞았느니 뭐 아니 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처남한테 왜 맞았는데 네가 와이프를 두드려 패서 맞은 거 아니냐. 네. 네가 와이프를 안 팼다면 처남한테 왜 맞았겠냐. 그리고 이 소송은 와이프랑 하는 소송이지 처남하고 하는 소송이 아니지 않느냐. 네. 처남하고 하는 소송은 이미 끝났고 돈 지급 다 끝났다.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라. 네. 네가 와이프한테 한 짓만 얘기해라. 어쨌든 남편 쪽은 집요하게 뭐 처남 쪽을 물고 늘어졌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위자료 3천만 원 주라 이렇게 났죠. 아, 네. 처남하고 일은 처남하고 일이고 그렇죠. 와이프하고 사이에서는 남편이 가해자인 거예요. 음. 아무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도 위자료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위자료 또 줘야 되죠. 소송 비용 물어줘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와이프가 그렇게 해서 물론 재산 분할 쟁점도 있었지만 네. 그것도 아주 흥미로운 이제 쟁점이 있긴 한데 네. 예, 그거는 별 논의로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위자료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위자료 잘 받고 이혼하고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 다행히 아내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가정폭력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분들에 대한 이혼 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12 신고해서 경찰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남편 쪽도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뭔가 변명을 해요. 뭐 쌍방폭행이니 뭐니 뭐 그냥 돌아가시라느니 주거침입이라느니 뭐 하면서 뭐 난리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뭐 우리 와이프가 거짓말 한다느니 뭐 정신병자라느니 온갖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또 막 그 말에 홀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몰라요. 경찰도 그 자리에서 뭐 얘기 막 듣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려요. 밤이라도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아, 라고 하시면 어떤 분들은 막 12시 전화하신 분이 있어요. 받아보면 막 주위에 막 시끌시끌해요. 난리가 났어요. 경찰 와가지고 막. 그래서 경찰 바꿔주세요. 네. 뭐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니 요렇게 조치해주세요 라고 알려드리면 그런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조치가 돼서 이제 남편은 이제 퇴거하고 분리조치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미리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라고 정확하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조언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화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어쨌든 경찰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 그러면 한시라도 빨리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사건처럼 남편분들도 이제 약아졌어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게 쌍방폭행이라고 얘기하고 소송에서도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남편이 낸 서면을 보면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요새는 남편분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짜로 남편이 피해자인가 이제 이렇게 막 상황이 갈 수도 있거든요.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큰 틀에서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딱 계획을 세우시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유심히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